큐! 안녕하세요, 포동포동파임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2주 만에, 2주 됐죠? 만에 이제 영상 업로드를 하려고 밭에 나왔어요. 지금 나와가지고 일단 지금 먼저 보여드릴게, 지금 현재 내 포도밭에 샤인 당도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먼저 찍어보고, 그리고 그 후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 지금 몇 개를 까놨어요. 까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듬성듬성 지금 나무별로 조금씩 까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당도를 재서 한번 몇 브릭스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다 까지를 못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이런 것도 봉지를 깔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봉지를 못 까가지고 전체는 다 못 까고, 지금 이 봉지 벗겨지는 거 위주로 보시면, 이건 봉지가 이제 벗기면 아예 씌우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는 그냥 패스하고, 이게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 한 요 정도, 이런 포도들 위주로 한번 찍어 볼게요. 다시. 자, 밑에 13.2, 자, 위에는 15.4, 얘는, 아래는 밑에 13.1, 위에 13.6. 이게 조금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얘는 15.6, 위에는 16.6. 먹어도 되겠다. 근데 아직 이 식감이 안 좋아서 아직 먹지는 못해. 얘 같은 경우 위에는 14.4, 아래는 13. 그리고 얘는, 봐봐, 이 햇볕이 들어오면 체크가 잘 안 돼서, 뭐야, 얘는 14.1 정도. 자, 일단 요 정도 나오고, 여기도 있네. 얘 이쁘다. 색깔이. 지금 분이 뽀얗게 폈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는 하단 14.2. 이런 건 뭐 재볼 필요도 없죠.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다, 뭐야. 어머. 이거 아니야. 잘못 나온 거. 깜짝이야. 16.6. 요 정도가 맞아. 지금 당도는 지금 이 정도 나오고 있고, 제가 지금 오늘 영상을 찍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일단은 뭐 당도가 이 정도 나온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해야 될 거, 어쨌든 간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였냐면, 농약 관련해서는 저한테 여쭤보셔도 저한테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약은 약사한테, 그죠? 농약 관련해서는 농약방에 가셔가지고 상담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대신에 내 밭에 어떤 게 조금 더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겠죠. 바닥 같은 데 보면, 지금 여기는 표가 안 나는데 바닥이 약간 좀 끈적거리게 콕콕콕콕콕콕 찍혀 있는 거 있어요. 끈적거리면서 이게 콕콕콕콕 이렇게 뭐 뿌려놓은 거 마냥. 그런 건 지금 이 시기에 선여벌레 많거든요. 선여벌레가 많아가지고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제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아니라면은 농약방 가셔가지고 상담하시고, 쓰셔야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도 혼용을 해도 괜찮은지 상담하시고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자, 첫 번째 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물 관리를 해가지고 포도나무에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도를 올리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아직 샤인은 물 관리가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광합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동화양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거 뭐? 첫 번째, 수분이잖아요. 물이잖아요. 물. 근데 물을 줄여? 물을 줄여 갖고는 답이 없어요. 물을 줄여 가지고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은 꾸준하게 주셔야 돼요. 오히려 양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면 안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꽃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뭐 한 6, 7장 잎이 나왔을 때 그때 물 얼마나 돼요? 그때 물 엄청 많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물을 막 아낌없이 막 쭉쭉 주워놓고서 지금 잎이 막 이만해지고 열매가 이렇게 커졌는데 물을 줄인다? 그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포도나무에 스트레스를 주는 건 올바라요. 대신에 물을 줄여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얘네는 지금 생리 자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시기에 줘야 될 거 한번 따져보자면, 지금 온도가 어때요? 야간 온도가 25도 이상 됐죠. 야간 온도 25도 이상이 되면은 생리가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얘네가 질소를 흡수를 한다? 질소 흡수하고 싶어도 안 해요. 생리가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소 흡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얘네가 이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인산하고 가리 흡수율이 올라가요. 자, 인산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 제가 말씀드렸죠. 배터리. 동화양분을 저장하는 배터리라고. 저장을 해야겠죠. 가리, 도장지 억제 해야 되니까. 생리가 바뀌었을 때 힘을 채워줘야 되니까. 자, 가리는 열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과일의 품질에 영향을 미쳐요. 가리는. 자, 쉽게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인산은 그거를 도와주는 그 전 단계,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연면 시비를 뭐를 해야 될까요? 칼슘, 마그네슘 꼭 들어가야겠죠. 칼슘은 왜? 이 저장성 때문에, 저장성과 품질 때문에. 왜? 얘네들이 일괄 수확이잖아요. 일괄 수확하는 이런 과일에는 연면 시비가 효과적이에요. 칼슘 같은 경우는 체내 이동성이 굉장히 느려요. 다수확하는 따고 또 열려가지고 따고 하는 그런 뭐 고추나 이런 거에는 밑으로 추비를 해줘도 되겠지만, 얘네 같이 일괄 수확하는 거에는 어쨌든 간에 비슷하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농약하고 같이 방제를 할 때 섞어 쓰는데 주는 이거를 쳐주는 요령도, 만약에 물 10마리 받아왔으면 물을 10말 정도를 기준을 잡고 만약에 약을 저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조금 더 물 함량을 조금 더 해가지고 흠뻑 쳐 주시란 말이에요. 자, 기공은 밑에 있죠. 이 밑에 기공으로도 흡수를 하죠. 하지만 흡수량은 적어요. 기공으로 흡수하면 흡수량은 적지만 흡수력은 빠르다는 거. 대신에 이 위에 표피로도 흡수를 하거든요. 그럼 약간 조금 더 극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밑으로도 치지만 반대편 표피에 묻을 수 있게 넘어갈 정도로 많이 흠뻑 적셔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마그네슘 필요하죠. 아직 얘네는 잎에서 엽록소를 많이 만들어야 될 때요. 그래가지고 동화양분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체내 이동이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칼슘 같은 경우,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밑으로 관주하면 느려요. 체내 이동 흡수력이, 체내 이동성이 굉장히 느려요. 특히나 또 온도가 이렇게까지 올라가 버리면 더 늦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면 시비가 효과적이고, 인산가리는 제가 왜 밑으로 주라고 하냐면, 인산가리는 위로 쳤을 때 잘못하면 이 약해를 입어요. 약해를 입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티가 나냐면, 빵꾸가 뽕뽕뽕 뚫려요. 구멍이 뽕뽕뽕 뚫려가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잎이 제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 정도 온도가 됐을 때에는 이 땅 뿌리로 흡수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라는 거. 그렇게 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질소 같은 경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그거는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네가 생리가 지금 바뀌었죠.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바뀌었는데 너무 생식생장에 치우쳤다. 그러면은 올해 농사는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조기 수확하고. 하지만 문제가 뭐냐, 다음 해에 얘네가 세력이 빡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춰줘야겠죠.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균형 생장이 필요한데, 자,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내 밭에 너무 지금 빨리 생식 생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질소질 비료를 섞여 있는 후기용 비료를 써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질소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건 내 밭에 맞게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열매를 수확하면서 이제 뭐 감사 비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할 텐데, 그때 돼 가지고는 뭐 휴믹산이나 풀빅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물을 아끼지 말 것. 물을 아끼지 마세요. 지금 해가 이렇게 떠 있는데 물 아껴서 뭐해? 여기 바닥에 물은 물론 자기 밭에 관수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물은 첫 번째로 필요하다는 거. 지 오줌 갈기고 한 것만 키로 막 그런 식으로 물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은 필요한 만큼 주고, 그리고 지금 들어가야 될 뭐 비료 관주용에 대해서는 뭐 인산가리 정도 들어가시면 충분할 거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인산가리도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안 줘요. 물만 주고 있고, 이제는 뭐 마지막으로 유기가리를 줘서 마무리 하던지 뭐 그렇게 할 거고. 자, 그리고 뭐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포도에 다량원소하고 미량 요소가 있잖아요. 미량 요소는 당연히 잎으로 흡수하는 게 빠르고 밑으로 주는 것보다, 다량원소 중에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죠. 황,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황. 근데 황은 많이들 신경을 안 쓰세요. 쓰는 방법도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던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별적으로. 저는 그 황을 사용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쓰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문의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그 외에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어요. 자, 이 부초 같은 거 나오는 거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따주시고 영양제 공급해 주시면은 흡수력이 빠르다라는 거. 왜? 얘네가 나오는 모세 뿌리는 생명력이 고작 해야 이틀 3일이라는 거. 근데 이 부초가 먼저 나오고 모세 뿌리가 나와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수분을 흡수하는 뿌리는 항상 살아있죠. 그러니까는 얘네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따고 주시면은 그 효율이 조금 극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뭐 다 따고 멈춰 있을 때 그때 주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주시면 그나마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올해 지금 사용한 제품들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큐. 자, 제가 봄에 썼던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봄에 쓴 거. 자, 이 루트칼이라고 하는 제품, 코리아그로에서 나오고, 루트칼. 뭐 성분표는 볼 거 없어요. 자, 이게 질산티 질소, 그리고 석회, 그러니까 칼슘이에요. 칼슘. 질산칼슘인데, 이걸 왜 봄에 넣냐. 자, 칼슘의 흡수율이 그나마 높을 때, 그리고 잎이 3장 정도 나왔을 때 제가 쓴다 그랬죠. 잎이 3장 정도 나왔을 때 3kg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6장 정도 나왔을 때 3kg 한 번 더 주고, 대신에 그게 간격이 어느 정도 보름. 그러니까 물을 그때 주는 거예요. 보름에 한 번 정도 줘요. 저는 그때는 잎이 3장 정도 나왔을 때 한 번 주고,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또 이거 3kg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봄에 들어가는 관주용 비료는 끝. 그때 흡수율이 좋아요. 자, 그리고 1차 GA 처리할 때쯤부터 쓰는 거. 자, 콤비솔. 이것도 코리아거에서 나온 거예요. 투투투. 저는 초기용 311 안 썼어요, 올해. 왜냐면 그거는 자기 밭에 순이 나오는 세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이걸 쓰시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밭에 나오는 상태를 보고 쓰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투투투를 썼고 10kg로 올해 끝.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인산가리 05234. 저 같은 경우는 05234를 썼어요. 인산가리를. 자, 인산가리 이걸로 10kg로 끝.
그리고 더 준 건 없어요. 밑으로 들어갈 건 없었고, 미생물 한 번 줬다. 1리터. 그거는 한 번 줬었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저를 위해서 준 거지 나무를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제가 하도 너무 뭐 관중비료나 이런 거 너무 안 쓰다 보니까 그냥 제 마음의 위안을 삼자고 그냥 준 거였지, 쓸 필요는 없어요. 쓸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런 미생물들을 직접적으로 관주를 해주는 것보다 여기에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그건 언제 할 수 있냐? 가을하고 봄, 그때 휴믹산, 풀빅산을 적절히 유기물들을 섞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올해는 이걸로 끝. 그리고 연면 시비하는 거는 계속 했어요. 연면 시비하는 거 칼슘이랑 마그네슘은 꾸준하게 쳐줬어요. 그거는 이제 뭐 저런 또 코리아그로에서 나오는 건데, 뭐 캔마그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 거 10리터짜리 하나 저렴하거든요. 10리터짜리 하나 있으면 2년을 써. 밭 3개를 써도 1년 내내 써도요 5리터도 못 써요. 이 밭 3개를 써도.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10리터짜리 하나 있으면 가격이 엄청 저렴하거든요. 그거 하나로 끝. 뭐 더 이상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고, 지금 보시면은 뭐 순도 거의 뭐 도장지도 거의 튀어나오지도 않고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조금 지금 너무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올렸는데,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제가 지금 1000명이 넘어갔거든요. 좀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약간 이 1000명이 됨으로써 뭔가를 이뤘다 이런 건 전혀 없는데, 그냥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좀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궁금하신 거나 뭐 그런 거는 제가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캠벨밭에도 한번 방금 갔다 왔는데, 캠벨도 지금 막 냄새가 너무 좋아요. 뭐 그건 영상으로 담을 수가 없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샤인머스켓에 대해서 구독을 하시는 거라 캠벨 영상을 올릴 리가 없었었는데, 한번 중간에 제가 시간 나면 그래도 소개는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영상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